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수급 동향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현재 사고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외국인 오늘 코스피에서 정말 많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기관 매도세가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은 그래도 지수가 좀 더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사는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외국인은 경기 방어주 쪽에 매수세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네. LGU 플러스 KT를 많이 사고 있고 특히나 LGU 플러스 사거리를 연속 대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현재 왜 이렇게 외국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다날과 우리기술투자 오늘 갑자기 이제 가상화폐 종목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은 가상화폐 종목에서는 다날과 우리기술투자를 많은 양 매수하고 있고요. 자, 기관을 봤더니 기관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종목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눈에 띄는 것.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네. 보면 기자재 쪽에서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사고 있고요. 조선주, 대장주죠. 대우조선해양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교집합에 함께 있는 종목들을 봤더니 메리츠증권이 많은 양을 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오늘 또 크게 올라가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도 이 안에 있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급 파이터 1라운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 LNF와 영원무역이 만났습니다. 정말 이 추세로 보자면은 영원무역에 좀 더 추가 싫지 않을까. 워낙 요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뭐 둘 다 좋은 흐름입니다. 뭐 2차 전지도 뭐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말 테슬라의 반등에 따라서 2차 전지 소재, 대표적인 우리나라 소재 업체죠. LNF 역시도 주가의 반등이 계속적으로 알게 모르게 계속 추세를 잘 그리고 있고요. 이제 의류주 역시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제 의류주 역시도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또 그런데 좀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이 많은 섹터가 한번 또 보는 게 이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은 뭐 스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뭐 생각됩니다. 두 섹터 모두 좀 관심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근데 한 섹터가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시고요. 1라운드 바로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승자 열어주시죠. 네, LNF입니다. 근데 2차 전지 옛날만큼의 이제 바라지는 어렵겠죠. 그런데 너무 들락날락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제. 뭐 2차 전지 소재 뭐 많이 올랐죠.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안 볼 수는 없는 게 대표적인 성장 업종입니다. 여전히 이제 테슬라와 아주 연관이 깊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것이 테슬라는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 2차 전지 소재는 고밸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뭔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성장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소재도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장과 한국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오해도 있을 수 그런 약간의 어떤 편견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분명한 부분은 테슬라가 성장할수록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도 같이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양극재에 투자를 많이 했고 전 세계적인 생산량이라든지 품질 등등을 쉽게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LNF는 이 전기차용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거의 뭐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지금 대구 구지에 신규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의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구에서 오래 있어봐서 아는데 LNF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대구에서. 원래 대구가 기업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LNF 때문에 아주 그 LNF 직원들도 많이 돈을 벌었고 제가 구지 근처에도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굉장히 이제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규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수익성이 좀 안 좋았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2022년부터 3년, 4년, 5년까지 쭉 성장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 쇼티지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지금 공급망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생산할 수 있는 쪽은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LNF의 이 양극재의
쇼티지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이 올라가고 당연히 실적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LNF를 딱 봐도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2차 전지 소재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어서 예. 다시 한번 더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뭐 TK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별걸 얘기 다 해주셨는데 LNF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건 기분 탓이겠죠? 네,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LNF 함께 확인해봤고요. 가격 전략도 어떻게 될지 LNF에 대한 가격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LNF를 선택한 것은 다 이유가 있죠. 네. 이제 추세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수급 파이터의 뭐 제목답게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이 거의 상위 지금 5위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외국인의 매수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테슬라도 반등을 잘해주고 있지만 이제 그 흐름에 비슷하게 대표적인 양극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LNF도 그 흐름에 유사하게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기평선이 이제 120선이 녹색선이라면은 이제 어제 자리부터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단기 정고점 오늘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추세를 또 전환시킬 수 있는 초반에 있다, 초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현재가 20만 500원에서 매수 의견 먼저 드려보겠고, 20만 500원.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는 이제 좀 짧게 22만 5천 원부터 돌파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8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가격 전략 모두 나왔습니다. 20만 5천 현재 정도 라인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우선적으로 먼저 봤고요. 이후 돌파 여부가 되면 또 LNF 리뷰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8만 5천 원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LNF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2라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스튜디오 드래곤과 LG 디스플레이가 만났습니다. 뭐 업종, 섹터는 다르지만 연관을 좀 지어보자면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드라마를 보자. 잘 연관시키시네요. 예. 엮어봤습니다. 네, 잘 엮으시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그거 아세요? 드라마 파친코가 오늘 개봉한다고 합니다. 도박하세요? 네? 도박이 아니고요. 예. 애플 TV에서 하는 이민호 출연의 그 드라마인데 네. 이제 애플 TV 오늘부터 이제 그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해외에서 반응도 좋고 물론 이제 이 파친코의 수혜주라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K 콘텐츠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면은 흐름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우리나라 뭐 K 콘텐츠의 대표 주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두 번째 LG 디스플레이도 그동안 이제 언급이 많이 없었던 종목입니다. 워낙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 불안한 부분들도 많았고 가격 예를 들면 이제 시황이 약간의 어떤 애매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 이제 기관의 수급들이 잘 유입이 되면서 서서히 돌아서려고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일러를 덜 해주셔가지고 바로 또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알겠네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예. 자, 이제 아신 거예요? 네, 이제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과 LG 디스플레이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승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승리입니다. 또 이쪽에 몸담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네. 제가 첫 직장으로 LG 디스플레이였는데, 네. 일단은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사실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이제 종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서서히 지금 추세가 회복이 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우상향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 볼 수 있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LG는 이 TV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협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IPS 패널이라 볼 수 있는 이 더블 OLED 패널을 삼성전자 TV에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TV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이 들어가면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게 어떤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로 갈수록 하반기겠죠. 겨울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이 월드컵이 또 있거든요. 카타르 월드컵이.
그래서 이제 성수기로 갈수록 그렇죠. 대형 OLED 패널에 대해서 물량 공급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LG는 OLED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TV의 점유율은 이제 그 OLED가 좀 대세의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 쪽에서 이제 승부를 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OLED 패널 물량 공급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실적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요소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저평가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적 대비해서 PER이든 PBR이든 네. 다 저평가인데 특히 PBR이 0.5배밖에 안 됩니다. 실적 네. 대비해서. 이게 1배 미만이면 거의 뭐 회사가 청산 가치보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네.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한 저평가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는 리포트 나온 거 보면 항상 저평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저평가였죠.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이야기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어떻게 될지 가격 전략 함께 살펴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흐름이 26,000원을 찍고 계속 우하향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 시점부터 좀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 영업일 전부터 좀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로 쭉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 평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현재의 어떤 기관적인 수급이 또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기관의 수급과 어떤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상승 전환의 그 추세 전환의 그 전환 시점에 와 있는 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 가격대에서 매수 의견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 먼저 돌파 여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가격 전략 함께 살펴봤고요. 손도현 대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8,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마지막 이제 픽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주 마지막 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 나올지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종목 소프트센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좀 그 약간의 어떤 상승 추세에서 강하게 돌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약간 테마성에 좀 가깝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정책주라 볼 수가 있겠죠. 이 소프트센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제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기도 했고, 즉 핵심은 바로 비대면 관련된 정책 관련된 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새로운 정부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런 이제 정부를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거기 비대면 의료를 확대를 하기로 이제 공약이 돼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로 소프트센이 또 새롭게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가끔씩 언급됐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어제 강하게 돌파를 해줬다가 좀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고요. 그래서 비대면 진료 사업을 꾸준히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21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기업입니다. 시총이 1,200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과 52주 신고가의 수급적인 상황과 그다음에 가격적인 측면이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향에 따른 정책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센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금 오늘 오후장에서 한번 튀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네. 전략도 한번 좀 냉철하게 또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지금도 여기서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3,670원 고점을 찍고 이제 네. 많이 내려왔죠.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그 물량을 바로 그 다음 날 오늘이죠. 바로 물량을 받아서 현재 최고가까지 물론 조정이 주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막 상승의 돌파를 뚫고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첫 자리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3,400원 라인대에서 분할 매수 3,400원.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갑자기 좀 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지금 또 조정을 나와서 네.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은 이제 1차 목표가가 3,800원 우선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돌파를 하면 뭐 2차 목표가를 세워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2,650원 이 라인대를 이 양봉의 첫 시작점이 깨지면은 네.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650원 손절 가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화나신 거 아니시죠? 화 안 나는데 아쉬워가지고. 뭐가 아쉽습니까? 아니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이렇게 소개하고 급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뭐 아니죠. 그래도 뭐 또 TK 투자자분들이 남자 예. 좋은 가격대 와야 하니까 네. 당연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가격 전략 확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00원 이하 가격 분할 매수 꼭 네.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 3,800원, 손절가 2,650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